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까 글쎄요, 묘한 설레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언가 또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복잡미묘합니다. 손속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바빴는데요. 일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진으로 많이 도배가 돼 있죠.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을 손에 들고 곧바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요. 유엔 총회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문 대통령의 모습을 신문 일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경향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곧 발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 릴레이도 이어졌죠.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한 열정을 확인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협상 안건과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일단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막혀있던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미 행정부, 미 보수층까지 아울러서 설득한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종전선언.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미국이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종전선언이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서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내려는 전략으로 언뜻 풀이가 되지만 종전선언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글쎄요, 북한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종전선언이라면, 쉽게 말해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면 왜 그렇게 우리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자, 실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매일경제를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 정부가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자, 기사 보시죠. 택지 발표에 신도시급 개발 계획도 거론이 되면서 후보지로 포함된 지역들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 연휴를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도를 한번 보시죠.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올해 아파트값을 보여주는 지도와 표가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상승률이 각각 다르기는 한데, 자,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광명과 시흥입니다. 광명의 경우에는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급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다중채무라는 것을 경고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중채무가 뭐냐?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다중채무액을 따져봤더니요, 올해 들어서요, 5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바로 이 부분을 가까이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이 바로 다중채무액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16조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따져보니까 493조 원까지 늘었군요. 100조 원 이상 증가를 하면서 5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액에 대한 것이 말이죠. 연령대별로 따져봤더니 이 부분에 있습니다. 40대와 50대가 다중채무액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0대와 50대 가장들이죠. 지난 몇 달간 고용 통계를 보면 이 40, 50대 가장들의 고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빚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느낌의 연결고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동결을 고수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버티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냐? 상단을 놓고 보면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죠. 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이 되면 15조 원 추가로 더 이탈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게 능사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계부채 폭발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대로 두기에도 뭐합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장기 저금리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놔두기도 올리기도 어쩔 수도 저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뭘 해도 문제인 이 딜레마의 상황,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12개사가 퇴출 수순을 밟게 됐죠. 외부 회계감사에서 재감사를 실시했는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퇴출 대상이 된 상장사들의 소액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였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요. 상장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회계법인 재감사의 신뢰성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사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게 이 소액 주주들의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곳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손석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